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의원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민주진영 스피커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뉴박 세력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분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는 것인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어 지지층들의 마음이 식을까봐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분열이 너무 심해서 적대적으로 가는 게 문제지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죠. 예, 저는 대통령은 통합론자세요. 네. 예, 그리고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대화를 나눌 때 통합해야 된다. 진보는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 건도 그 진보의 통합의 관점에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합은 대통령의 지론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흔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내리 1번 찍어달라가 민주당의 공식 구호예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의 저 말씀은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건 저도 똑같고요. 네, 맞아요. 상실감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저와 이 정권에게 주는 경고라는 표현. 그러니까 남 탓을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하겠다는 것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붙은 한성숙 총리에 대한 거는요. 네네. 일단 저는 1기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를 기용한 것 그거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2기에 들어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려는 AI 3강의 구체적인 달성을 목표로 띄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분야 전문가이면서 실무를 정말 꼼꼼하게 챙길 그런 총리를 택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은 어떤 식으로 지금 막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욕하면 텐데 막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거다, 이런 네, 식의 그렇죠.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이거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느 지역구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앞소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또 누구를 지목한 누구를 거다. 지목한 이제 이렇게 거다.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께서 제가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네. 대통령 눈빛을 좀 비교적 상세히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 대목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해도 표정이 중립적으로 안 되더라. 이제 대단히 솔직하게 본인의 네. 이제 심경을 토로하신 거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쌍둥이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또 다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포용 그리고 통합. 그러니까 좀 포용과 통합 모두가 이기는 선거.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모두의 창업.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대통령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직 비상계엄과 내란을 전체 다 극복했다, 완전히 극복했다 할 수 없는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이냐. 그 속에서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다 찻대고 포대고 나면 너무 소수만 남게 된다. 이건 결코 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정말 하려고 했던 것은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 이걸 세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일을 하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개혁의 기조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해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목표 있잖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달성하지 못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가자. 이런 걸 좀 강하게 강조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여당과 야당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해찬 대표님의 지론이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당의 당대표는 관리형 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정당이 아니에요. 네. 정권을 탈환하는 게 아니라 수성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예를 들면 모든 당대표들이 다 예를 들면 대권 지향이라고 생각하면 당대표 선거가
대권의 전초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이 마치 대권의 전초 기지처럼 되잖아요. 요거는 야당이고 여당은 조금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해야 된다. 저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이나 이해찬 대표님이 늘 강조하셨어요. 여당의 당대표는 관리하는 사람이지 예를 들면 다른 것에 더 많이 도전하고 이러면 당이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당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이를테면은 무슨 3년 차, 4년 차가 아니라 딱 1년 된 정부고 앞으로 이제 4년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총선을 앞두고 잘 다지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큰 민주당 그리고 더 큰 민주진보, 그러니까 뭐 누구나 뭐 생활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지만 뭐 가치지향적으로는 진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르고 틀리고 이런 거를 구분하지 말고 네. 요만한 거라도 같은 뜻이 있다면 합쳐서 다 같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이제 선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 선거가 사실은 네. 아까 보도 나오기로는 아. 8월 17일 네, 전당대회로 정해졌습니다. 아, 정해졌어요? 네. 네, 어. 8월 17일. 네.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이제 이현주 최고가 사퇴했잖아요. 네. 책임론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8월 17일 날 전대가 결정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대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의 당 지도부는 해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당을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빠른 당대표 경선 날짜의 확정은 이런 당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빠르게 빨리 결정한 겁니다. 아. 예, 보통 제가 그동안의 당을 봐왔을 때 소위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흔드는 방식이 2012년에 우리가 식구들 대선 치를 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김한길 최고위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최고위원들이 그만둬서 지도부가 해산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예, 그게 이를테면 그 2위 최고위원이 그만두면서 당이 막 혼란에 휩싸이는데 네. 그 아주 적절하게 빨리 대표 경선일을 저렇게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네. 8월 17일까지 어디 여행 떠나고 싶어요. 네. 이런 저희의 마음도 당에서 조금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네. 최욱 씨가 그러면 정말 실망할 분들이 많은 게요. 제가 이번에 남양주 우리 지역 정말 구석구석 돌았거든요. 네. 저희가 막 중간에 약간 출렁여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매불쇼 보는 맛에 산다 그러던데 맞아요. 비우시면 안 되죠. 여행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기도 선거에서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결과는 좋았어요. 경기도는. 제가 총무본부장 네. 맡아서 이제 추미애 도지사 당선을 네. 위해서 뛰었는데요. 제가 결과는 좋았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로는 이겼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네. 그런데 내용상으로 서울을 탈환하지 못하다 보니 허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예,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예, 그러나 이게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 요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 숫자는 적은데 절반의 실패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TBS를 위하여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TBS 구성원들이 실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잠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자료?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첫 번째 지표는요.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과 비례 득표율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시사하는 바는 오세훈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원호 후보나 다 각 당에서 경쟁력은 있는 후보라는 취지예요. 저게 당의 네.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6%씩 많잖아요. 네네네. 본인 득표율이. 네. 그래서 얼마든지 늘픈 수가 있는 후보였다. 예,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기초단체장 그거 보시면 거기에서 기초단체장이 25명인데 네. 민주당 17, 국힘 8이잖아요. 근데 네. 그 밑에 광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거는 이제 구청장을 네, 얘기하는 거군요. 구청장이고 광역 의원이 총 118명 중에 민주당 80, 비례
까지 합친 국힘이 38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이 3분의 2 정도의 광역의원, 서울시 의회 의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오세훈 맘대로 예산 못한다. 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최종 의결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오세훈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BS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TBS 노조위원장 글을 읽었는데요. 좌절하고 계시지 말고 의회를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했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에 이제 뽑히는 원내대표랑 얘기하셔서 길을 찾으시라. 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절망 속에 희망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지다 보니까 서울은 안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요걸 보시면 그게 아니다. 1% 정도로 진 건데 이 정도는 캠페인이라든가 선대본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캐치프레이즈, 이재명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 가능하다. 절실하면 된다. 네, 절실한 좌절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맞죠? 수치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완전히 모범 답안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엔 뭐예요? 추미애 후보를 보시면 추미애. 네, 요 첫 번째는 추미애 후보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위 비례 득표율보다 6%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물 경쟁력 있었고요. 근데 그 밑에 양양자 씨 보면은 네. 없잖아요. 차이가. 이거는 후보 경쟁력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예. 이런 취지고요. 근데 그 다음 거. 요 경기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도 경기도가 이제 19명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는 한 20명 이상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광역의원 보십시오. 와. 이게 소선거구제거든요. 네. 그런데 167명 중에 민주당이 144명입니다. 절대 다수 차지했다. 근데 그 밑에 기초 보면 265대 204죠. 이거는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2인 선거구가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국힘과 민주당은 무조건 되는 선거구가 다수다. 네, 그래서 광역의원을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다. 내용상으로 경기도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한 데가 있죠. 이길 것 같은데 진 곳. 안산. 예, 그래서 안산시장. 네, 그래서 이곳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이 내부에서 좀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안산시장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 우리도 네. 그거 한번 다뤘잖아. 맞아요. 근데 근데 넘어갔어. 그거를 프로테이지를 보여드리면 안산의 추미애 후보 득표율이 57.16입니다. 와. 그런데 천영미 시장 후보는 49.55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 여기도 1% 남짓으로 졌어요. 49.55니까.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과 천영미 후보의 득표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거는 뭔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그 경선 이후의 후유증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서 요거는 정말 안산시장 캠프가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자료 제공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용인 여기도 용인. 관심 지역이죠. 이게 이름이 아주 친근한 이름이네. 근데 떨어졌어 이번에. 거기도 보시면 추미애 후보가 51.75%로 이기셨는데 현근택 후보가 47.76%. 그런데 이것도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뭔가 막판 캠페인에서 막판 선거 전략을 검토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무슨 거대 담론 이제 뭐 반도체나 여긴 부동산이야 이러면서 정말 우리층 결집이 약하지 않았나.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겼는데 그것도 근소하게 진 곳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게 많다. 선거 막판에 상대방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고요. 우리 편을 결집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궁금하신 게 다음이 의왕인가요? 아니면 어디죠? 의왕시네요. 네, 의왕도 추미애 후보는 52.49, 정순욱 후보는 46.67입니다. 차이가 많이 차이 나죠. 많이 나네.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성남.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 받았을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저기만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워낙 또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나왔던 분이라서. 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추미애 후보가 53.06 그리고 중원 수정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이 역시 보수적이라서 추미애 후보랑 김병욱 후보가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비슷하네요. 사실은. 네.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즉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서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병욱 후보가 추미애 후보보다 6% 뭐 4% 이렇게 못 얻었잖아요. 결집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쪽의 결집이 그러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는 일단 그 후보가 미쳐야 되고요. 후보 캠프가 안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힘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고 정책도 함께하겠다는 곳은 이거 다 극복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도 살펴봐야 돼서 제가 이거 다 분석한 이유는요. 안산은 좀 예외적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마치 부동산 때문에 안 됐어. 반도체 때문에 안 됐어. 그럴 건 아니다. 네.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부동산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경제 코너에서 다룹니다. 네. 네, 영향을 주지만 선거에서 막판 1, 2%로 결정이 날 때는 그거보다는 후보가 절실하고 캠프가 절실하고 캠페인이 적절할 때는 극복된다. 그래서 네. 만약에 부동산 때문이라면 몇 개 지역은 영원히 선거에서 못 이기게요. 그거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부동산은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또 그거는 그다음에 경제 또 코너에서 하나 지금 세대 투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 내부 캠프 자료라 다 공개는 못하지만 추미애 후보의 경우는 30대 남성, 20대 남성 다 네. 이겼습니다. 경기도는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출구 조사를 근거로 했을 때 그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서울하고 확실히 달랐어요. 본 네. 게임이에요. 이거 본 게임 출구 조사고 사전 투표를 여론 조사해서 이렇게 환산한 걸로 보면 다 이겼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로. 그래서 네. 무조건 2030이 보수화됐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FGI를 통해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좀 세심하게 이유를 각 시도별로 좀 민주당이 팩트를 기초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MBS에서 발표를 했죠. 내일은 이제 또 갤럽 조사 나올 텐데 MBS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한번 올려주시면 대통령 지지율 저거 보시면 9%나 떨어졌어요. 57%로 그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이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로 하거든요. MBS에서 많이 하락했다. 얼마 전에 ARS 조사한 것들이 두 곳에서 50.4, 50.6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화면접 조사는 57%를 유지를 했다. 50% 넘겼다. 다행스럽게. 그러나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이 빠지고 국민의힘이 오른 성적표 그대로 나왔죠. 민주당이 41, 45에 41, 4%포인트 빠졌고요. 국민의힘 반면에 5%포인트 상승한 25. 여전히 두 정당 간의 격차는 있는데 ARS 조사는 딱 붙었게 나왔거든요. 두 군데에서. 그 얘기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팽팽하게 보수와 진보가 맞붙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도 있어요. 중도층도 조금 이완돼 있고. 그러나 전화면접 조사는 여전히 두 정당 간의 차이 갭은 꽤 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긴장해야 하는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어떻게 앞으로 회복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두 분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은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쪽에서는 뭐 제가 하는 말 같은 게 나오길만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 물어뜯고 막 그거 하려고. 근데 사실 저는 기자회견 보고 좀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봐온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누가 저한테 어떤 상처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쉽게 치유되는 상처도 있지만 쉽게 치유 안 되는 상처가 있거든요. 끝까지 남는 상처가 있어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런 상처였었거든요. 이 문조 톨레우나 이런 거를 하는 공격의 패턴이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가고 이거를 대통령님이 조금 반대쪽은 그거를 좋아한다면 반대쪽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다.
그거를 잘 아셨으면 네, 좋겠다. 아셨으면 그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좀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네. 그 얘기죠. 네. 지금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더욱, 예, 올라간다. 올라가실 것 같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또 한 몸으로 뭉치기도 하고. 네. 김대우 기자님은 지지율 올리려면 뭐 해야 합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주인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야, 뼈 있는 말씀인데. 주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살면서 제가 어떻게 매 순간 열이면 10번 다 좋은 판단, 좋은 선택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봤을 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좋은 대통령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한두 가지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죠. 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도 그렇죠.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역대 대통령 다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잘 그럼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외연 확장 자꾸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당이 참 아프다. 당원들이 아프다. 지지자들이 아프다. 이 대목을 무게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직접 다 나서지는 못하시겠지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은 대통령 쪽에서 방향을 잡아주면 좀 정리가 되거든. 그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군소정장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해.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때 계엄 사태 때 범야 5당이 모여서 원탁회의도 했고 협약식을 했어요. 뭘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원내 교섭단체 조건 완화하겠다. 지금 20석이잖아요. 20명이 모여 있어야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데 뭐 15석이든 10석이든 이 얘기가 좀 오고 가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저는 이야기할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약속했던 거 큰 정당답게 큰 형님답게 이야기했던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범민주 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근데 대통령도 하셔야 돼요. 그때 당사자 당대표 시절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보면 MBS에서 조사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층 아니 MBS가 아니라 뉴스토마토에서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찬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전체로 물으면 찬성이 28.6, 반대가 48.3으로 반대가 높죠. 국민의힘 쪽은 다 반대니까. 그러나 진보층만을 떼어놓고 보면 찬성이 52, 반대가 32.8로 찬성이 높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0.6대 35.8로 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합당 문제는 총선 전에 풀어야 할 문제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돼. 각 대표가. 대통령님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약속했던 거 군소정당들 야오당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대통령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고 품을 넓게 가져가셔라. 그리고 지지층에 지금 아파하는 대목들을 정확히 읽고 그 문제를 좀 매듭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거 기간 때 그 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민주당에 들어가려는 기준이 엄청 높아졌구나. 이게 뭐냐면 배신도 한번 하고 예. 민주당 자기 편을 정말 무슨 극우처럼 자기 편을 괴롭히고 하고 나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면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지키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같이 비바람 맞고 같이 찬바람 맞은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에 그런 그러니까 배신하고 밖에서 야 민주당 막 비판하고 국민의힘처럼 비판하고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와 인재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야 이런 인재가 어디 있어? 영입 케이스. 중도 보수 통합의 길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와 이 그러니까- 기준이 나는 못 들어가겠네. 진짜 생각을 오래된 했어요. 당원들이 요즘에
완전 뿌리 났어. 저한테도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에 민주당 혁신 막 그 앞장서서 주창했던 분들이 있잖아. 단체들. 요즘에 민주당에서 미치겠대 요즘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거나 관심을 가져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나갔다가 배신도 한번 하고 오시고 밖에서 안 돼. 안 돼. 하고 오셔라.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와 그래 힘들게 하노. 차라리 국민의힘이랑 단일화 하자 하지. 근데 이제 그 말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 네네네. 봤으면 좋겠다. 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 자 오늘 슈퍼챗 댓글들 좀 소개하는 시간 먼저 좀 갖고 끝으로 이관훈 배우 또 포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나라님, 김재경님, 블랙홀님, 아메리노스님, 꽃길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 슈퍼챗 수돌님 고맙습니다. 그다음 캔디님 세 분 모두 소중한 분들 격하게 응원합니다. JM님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는 소신 있는 검사라고 칭찬했음. 예. 그리고 류기천님 이관훈 배우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관훈 배우님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도 화이팅 의견 주셨고요. JM님 유시민 작가님이 비영 평론가 할 때 이동영이 왜 난리치나 봤더니 이재명 경기지사 때도 광고비 1억 6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방송했더만 지가 진짜 지지자면 공짜로 해야지.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김영민도 광고비 받고 방송하고 전형적인 B형 인간들이 아닌 척 의휴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해초님께서 날로 먹고 삶아 먹고 이놈도 한입 저놈도 한입 숨기지도 않고 방송에서 지 입으로 다 증거를 뿌리고 있다. 왜 그게 가능할까? 검찰개혁이 왜 안 될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네. 조상호 실도 엄청나게 쳤지. 아니면 오한마 가져와야 쓰겠다. 그리고 최성현님이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978님이 정청래 대표는 선거 구호를 대통령 지키겠다나 당정 일치만 외치면 경쟁자가 더 돋보이는 구도 같다. 이 심을 어떻게 극복하나? 차라리 1일 표제 지키기, 원내대표 선거, 당원표 확장 등 젊은 인재 등용 확대, 이기는 민주당 미래에 적극 집중 투자하고 차별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선에 뜻이 없다고 밝히고 이해찬의 길을 걷겠다고 했으면 더욱 좋겠다. 정청래의 진심이 통할 것 같다. 요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겠죠. 집권 여당과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잘 나가는 게. 근데 또 때로는 다른 의견도 있어야 그러면 당원들이 바라는 의견도 반영이 같이 돼야 저는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기수님, 김대호 기자님, 이관우 의원님 요즘 설치고 돌아다니는 평론가들보다 훨씬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배우님은 확실히 다르셔요. 해추님 3컷으로 보여주세요. 이관우가 이징어 특집 고정 갑시다. 오징어야 저거 오징어 이징어. 아 나 참. 저희 둘이죠. 아니, 아무튼 좀 당분간 이관우 네. 배우 출연시킬 텐데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마십시다 해춘님.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대우지호님들 응원하고 전대 앞두고 박시영 대표님의 목소리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네, 이래님이 늘 큰 돈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조은대희님께서 지금의 이런 혼란을 틈타 내란 특검 수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바라는 자가 누굴까요? 내란 부역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현 상황에 열불이 나네요. 이관훈 배우님, 김대우 기자님, 당신들이 보배입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보내주셨습니다. 누누보리맘님이 전 이제 이재민이나 민주당이 하기 싫은 개혁 안 해줘도 돼요. 대신 서울, 대구의 원자력 발전소 3개씩만 들어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이재민 원하는 모두의 대통, 민주당이 원하는 외연 확장 얼마나 좋아. 퇴임 후에도 잼 어게인 외칠 텐데. 그리고 해초님께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민주당은 안타깝지만 독자적으로 대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범진보 진영이 언제나 함께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패터님께서 임기 1년차 이제 지나가는데 받는 스트레스는 2021년, 2022년 느낌이에요. 한참 남았는데 어쩌지. 아니 솔직히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브뉴스 시청자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제가 새벽 3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위험 신호라고 봐요. 저도 지금 요새 잠을 못 이루는데 네.
큰 윤석열 때도 언제 잡혀가나 막 그러면서 막 나라에 큰 기후나 걱정이 생길 때 그런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 지금 잘 잡고 가면은 앞으로 4년 안정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잘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좀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주셔라.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네.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왜 그랬지? 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지지율을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 그전엔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성과도 많았고 대통령님께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넘어왔거든. 근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그만 것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 언론도 마찬가지. 지지자 눈에도. 근데 지금 당이 거의 뭐 반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측면으로 지금 돌입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네, 맞아요. 지지자들도 그러고 의원들도 그러고. 근데 의원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난번 정청래 박찬대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그 당시 박찬대 쪽으로 줄을 다 섰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정청래를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 분위기는 아니래. 김민석 쪽으로 줄을 다 쓸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야. 그때 분위기가 안 느껴진대. 그 얘기는 물론 여러 후보들이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 뭐 조금 본격화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대의원 투표가 없어졌어. 다 1인 투표로 바뀐 거야.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한테 여전히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정청래 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차기 공천 과정을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잘못 썼다 내가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당원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특정 세력이 김민석을 밀지만 김민석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될 텐데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자. 이 심리가 꽤 있다고 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아니다. 박찬대 때 줄 섰던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